ថ្លៃផ្ទះមិនយកថ្លៃពេក ចង់ស្ពត់ខ្លួនហើយ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 분쟁이 격화되면서 캄보디아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충돌이 재개된 지 불과 일주일여 만에 양국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피난민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교전으로 폐허가 된 국경지대에서는 이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태국군의 맹렬한 공세 앞에 캄보디아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태국군의 공세는 전방위로 진행 중입니다. 국경 분쟁의 원인이자 상징이었던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에서도 벌어진 교전 이후 태국군은 그동안 이곳에서 지뢰와 게릴라 공격으로 밥 먹듯이 도발해왔던 캄보디아군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사원 전체를 점령했다는 선언이 이어졌고 태국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죠. 한편 태국군은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 단지로 지목된 카지노와 호텔 지역도 집중 폭격했습니다. 공습 직후 해당 단지를 운영하며 국제범죄에 가담했던 일당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짐을 챙겨 도망치는 남성들의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태국군은 공습 이후 범죄 조직 가담자들이 서둘러 탈출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경찰이 그들을 돕고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그곳에 인질처럼 붙잡혀 있던 피해자들 일부도 혼란을 틈타 몸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랜 세월 악명 높았던 사기 범죄 단지가 사실상 와해되는 양상입니다. 태국은 군사 공격에 더해 봉쇄 작전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숨통까지 조여 결국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태국 정부는 라오스와 연결된 연료 수송로를 전격 차단했습니다. 그동안 태국을 거쳐 라오스로 넘어가던 기름이 사실상 캄보디아군에 흘러들어갔다는 첩보에 따른 조치입니다. 태국 국방부 대변인은 라오스 국민과 정부에 피해를 줄 의도는 없다며 우회 수송을 차단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캄보디아군의 연료와 보급로를 틀어막아 전력을 마르게 하겠다는 의도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태국은 국경 지역 모든 물자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해상에서도 고립작전을 검토 중입니다. 바닷길까지 완벽하게 봉쇄하여 캄보디아를 완전히 말려 죽이겠다는 겁니다. 태국 해군은 자국 선박이 캄보디아 연안의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우방국 선적의 물자 운송은 예외로 두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부분 해상 봉쇄를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육로든 바다든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물자는 철저히 틀어막아 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상 봉쇄 작전은 시작됐고 이를 방해할 만한 캄보디아의 해안포 부대도 공격을 받아 모조리 파괴됐습니다. 캄보디아가 이걸 막을 방법은 이제 남아있지 않죠. 태국은 외부로 향하는 문을 걸어 잠그는 것과 동시에 내부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접경 지역에는 분쟁 초기부터 통제를 위한 계엄령이 내려졌고 전쟁 상황에 편승한 간첩이나 첩자가 없는지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 정부는 이를 통해 전시에 국내 치안 교란 시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캄보디아 측과 연계된 혐의로 의심되는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국가 총력전을 치르는 분위기 속에서 내부의 스파이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태국 내에 자택을 지니고 있는 캄보디아 경찰관이 체포가 되었는데 그는 개전 이후 국경이 봉쇄되어 단순히 캄보디아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것으로 여겨졌으나 실제로는 태국에 남아 캄보디아군의 기밀 정보를 넘기려고 일부러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보를 입수한 태국군은 그의 자택을 급습해 신변을 확보했고 4대나 되는 휴대전화를 압수했죠. 전선에서는 포성이 이어지지만 후방에서는 정보전과 심리전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이 국면을 뒤집을 수도 있는 충격적인 폭로를 내놓았습니다. 교전을 거듭하며 캄보디아군으로부터 노획한 장비를 분석해보니 다름 아닌 중국산 최신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태국군은 공식적으로 이러한 무기를 캄보디아가 입수한 경로가 의심스럽다고 언급했는데요. 중국이 마쿠에서 캄보디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돌려 언급한 것입니다. 태국군은 최근 북부 전선 고지대 전투에서 캄보디아군을 격퇴한 뒤 다량의 중국제 무기를 노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는 82mm 65식 무반동 유탄 발사기와 각종 탄약, PF-89 대전차 로켓처럼 비교적 흔한 중국제 재래식 화기도 있었지만 눈에 띄는 전리품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도 자국군에 배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최신형 5세대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 GAM-102LR 여러 기를 캄보디아군 진지에서 확보한 것입니다. 이 미사일은 중국 폴리디펜스사가 개발한 최첨단 유도무기로 미국의 제블린이나 한국의 현궁처럼 발사 후 라곤 능력을 갖춘 최신형입니다. 올해 초 해외 방산 전시회에서 공개됐을 정도로 따끈따끈한 신형 무기가 캄보디아 전장에서 대량으로 발견되자 태국군도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이처럼 최신식 중국제 대전차 미사일을 대량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이 배후에서 은밀히 지원해왔음을 증명한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이 무기는 그동안 캄보디아군이 공식적으로 도입했다고 알려진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전력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중국제 신형 무기들의 대거 등장은 중국 정부 차원의 은밀한 원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태국 측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러한 의혹 제기가 나오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당사자인 중국이 서둘러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내용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2월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캄보디아 태국 국경 충돌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자제하고 조속한 휴전과 사태 진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촉구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을 캄보디아와 태국의 친밀한 이웃이자 친구로 지칭하면서 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와 동정을 표했습니다. 또한 양측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끝내길 바라며 중국은 아세안과 말레이시아 등의 중재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지자면 완전히 밀리고 있는 캄보디아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셈이지만 이러한 수사들이 공허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한마디로 분쟁 당사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한다는 일반론을 되풀이한 것이지 태국을 직접 압박하거나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 지원 의사를 내비친 건 전혀 없었습니다. 태국이 노획한 중국제 무기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조차 없었고 당연히 캄보디아를 도울 것이라는 언급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분쟁에 연루된 중국 자신의 입장에 대한 해명 대신 우린 평화를 원한다는 원칙론만 내세운 셈입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자국의 개입설이 불거질 조짐이 보이자 곧바로 손절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틀 뒤 주태국 중국 대사관도 중국은 계속해서 양국 간 평화 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도 캄보디아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입장 발표가 나오자 태국 정부는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태국 국방장관은 노획한 중국제 미사일과 관련해 현재 정보당국이 출처를 조사 중이며 중국 정부로부터 그 무기들을 돌려달라는 요청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리품은 국제규범상 우리 것이므로 원하면 우리가 써도 되고 파괴해도 된다는 자신감 있는 태도까지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이렇다 할 항의를 못하고 몸을 사리는 사이 태국은 노획 무기를 맘대로 써도 아무 말 못할 것을 알고 캄보디아를 조롱까지 한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태국이 자기들 무기를 빼앗아서 자기들한테 쏘겠다는 것보다도 중국한테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딱 알맞은 타이밍에 성명을 냈던 것은 캄보디아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캄보디아가 미국과 중국의 태국을 말려달라고 요구했다는데 이미 한 차례 휴전안이 무산된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태국 총리한테 전화만 한 번 걸었을 뿐이었고 중국은 위에 논평만 내놓고 입을 닦았습니다. 그나마 중재를 위해 노력 중인 나라는 이웃의 말레이시아인데 트럼프 말도 안 듣는 태국을 말레이시아가 막을 수 있을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당분간 캄보디아는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버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태국의 봉쇄가 가해지고 있다는 것은 절망 그 자체의 상황이죠. 태국의 봉쇄로 숨통이 조여오는 상황에서 캄보디아로서는 외부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최후의 우군으로 여겨온 중국마저 적극적인 지원을 거리는 조짐을 보이자 캄보디아 정부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소 밀월 관계를 과시해온 중국이 이렇듯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니 캄보디아 입장에선 설당을 잃은 셈입니다. 이 전쟁을 두고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서 캄보디아는 뭘 믿고 저러나 하고 말하는데요. 캄보디아는 진짜로 중국 하나 믿고 이랬던 겁니다. 냉혈 아닌 중국한테 있어서 캄보디아는 조금만 일이 꼬여도 칼같이 손절해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현재 태국군은 공격을 계속하면서도 캄보디아가 적대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는 한 절대 사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못 박은 상태입니다. 애누리 없는 봉쇄작전에 강경 일변도의 군사 압박까지 더해졌으니 캄보디아 경제와 민생은 급속도로 붕괴 직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연료와 생필품이 점점 동나기 시작하고 취약한 산업 기반은 마비되었으며 수십만 피난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방어전마저 밀리고 있으니 국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보급을 뚫어주지 않는 한 달도 버티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태국 국방부 최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장기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작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태국 지도부에서는 시간이 우리 편라는 자신감마저 엿보입니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 속에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 캄보디아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싸우다가 전장에서 지든 버티다가 봉쇄로 말라 죽든 지금 같은 국면이라면 머지않아 국가 몰락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중국 등의 든든한 지원을 믿고 큰소리치던 캄보디아 정부는 이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 끝에 미봉책이었던 휴전하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믿었던 후견인들은 하나둘 발을 빼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제 주제도 모르고 외교 감각이 마비된 이런 나라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이번 사태가 여실히 보여줍니다. 눈앞에 닥친 멸망의 그림자 속에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캄보디아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될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